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46분입니다. 예, 저는 어제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지난주는 주말에 힘들었네요. 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토요일. 오늘 내일 쉬면서 공부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청소도 하고 명상도 좀 해야 될 텐데요. 명상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어저께는 저녁 때 조금 일찍 들어온 편이긴 한데 들어와서 치킨 한 마리 사다가 그 소맥을 하면서 먹고 일찍 잠이 들긴 했는데요.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무슨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윤석열을 풀어주면 심각해지는 것이, 보수 구구가 안 그래도 지금 준동을 하는데 매우 기세를 얻고 더 폭력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다 감안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좋지 않은 판결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판결이라는 것이 비단 법 조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 조문의 해석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문제는 판사 한 명이 이렇게 잘못된 판결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거나 좌지우지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반드시 사법개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에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용옥 선생님의 상식을 오디오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이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만 형님이 잘 안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놓고, 잘 들리시나요? 좀 더 가까이 놓고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좁아가지고 자, 아이고 이놈 새끼. 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7쪽 불인 인지심. 맹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인계유 불인 인지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근데 요즘에 연구 결과로는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뭐 그냥 황당한 짓을 하는 게 종종 우리 뉴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맹자의 사상의 핵을 이루는 이 불인 인지심이라는 이 말은 공자의 인의 사상을 매우 쉽고 적나라하게 풀이하여 계승한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곧 인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이 인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곧 인간의 본질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본래적으로 새겨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후에 검찰 조사로 밝혀졌지만 여의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이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발포 명령을 내렸다. 계엄 직후 윤석열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심지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여기서 총을 쏴서라도 란 말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본청의 문짝에 총을 쏜다는 것은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정확하게 발포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며 총으로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사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은 2차, 3차 계엄 선포를 마다하지 않은 심산이었다.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개사전의 공자의 말로 서술되고 있는 이 한마디를 한번 되씹어 볼 수밖에 없다. 통치자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군자됨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다. 그 주축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가에 따라 통치자의 영화와 모욕이 결정된다. 통치자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로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소위의 핵심이다. 그러니 통치자가 된 사람은 언행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은 자기의 언행이 천지를 움직이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천치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맹자는 이어 말한다. 고대의 제왕인 선왕들께서는 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인정을 베푸실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 어쩌지 못하는 인한 정치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손바닥 위에 물건을 놓고 주무르듯이 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왜 사람이 모두 사람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자.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돌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우물을 향해 엉금 기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치근한 마음이 엄습할 것이다. 그리고 구하려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은 그 아이의 부모와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것도 아니오.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도 아닐 것이오. 구하지 못했다고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서 달려간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이해 득실을 가려서 한 행동이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이라는 것은 단서, 실마리, 맹아라는 뜻입니다. 인의 단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이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이다. 어린애가 아무 생각 없이 우물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 우물은 테두리가 없는 평평한 옛 우물이다. 인간이라면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어떠한 이해득실의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달려가게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차마 어쩌지 못하는 불인 인지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불렀고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인이라는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의 단초라고 말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이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게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19세기에 활약한 거유, 대동여지도를 그린 고산자의 친구이기도 했던 최한기는 철저한 경험주의를 주장하여 우물에 떨어져 아프거나 죽거나 한다는 것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유자입정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측은지심의 이인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선천적 덕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다. 인간의 덕성은 모두 후천적 학습과 경험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선천, 후천이라는 인식론적 근거를 말하는데 이 논의의 시발점을 삼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선, 후천의 논의는 아무리 정밀하고 고등한 논의라 할지라도 그것은 논리적 구성일 뿐이다. 맹자의 출발점은 모랄맨, 즉 도덕적 인간이다.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보편적 당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정엄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유자 입정을 바라보는 주체는 선천 후천의 발현체가 아니라 그냥 매우 노말한 생리적 중용체이며 상식적 인간이다. 맹자의 논의는 상식적 인간의 상식적 환경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인식론적 규명을 위한 특수한 예외적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다.
홍익 인간과 유자 입정. 환웅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땅에 내려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곧 홍익 인간의 이념이었다. 여기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도덕적 인간, 즉 모랄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홍익 인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인간이라는 말과 다르다. 이것은 사람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 혹은 사회를 의미한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말의 인간을 그냥 르언이라고만 한다. 인간은 인간새를 의미한다. 장자라는 고전에 나오는 인간새의 용법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환웅이 본래 거하던 하늘에는 도덕을 논할 건덕지가 없었다. 그가 인간새를 탐한 이유는 바로 사람 사이에서 비로소 도덕을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홍익인간이란 의미는 보편적인 도덕이 발현되는 인간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홍익, 서로가 서로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을 맹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발현되는 사회라고 불렀고 그 본체를 인의예지라고 불렀다. 측은지심, 가여워하는 마음이죠.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지심, 이거는 사양하는 마음이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비인야야말로 홍익인간의 고유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우물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어린아이가 풀밭에서 독사를 만지려고 기어가고 있다. 이럴 때 보통 인간이라면 보통의 환경에서 달려가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전지로 나간다고 하고 블랙호크를 탔는데, 전지라는 건 전투지로 나간다고 하고 블랙호크를 탔는데 내려보니 동포 시민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평온한 세상. 최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그 시각에도 발표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계엄령의 권위를 과시하라. 문짝을 도끼로 까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등의 언어를 으르렁거리며 뱉어내고 있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계엄군이라고 무장을 한 일반 사병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은 시민들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소총에 꽂은 대검으로 시민의 가슴을 찌른다?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물로 기어가는 어린아이를 구하러 달려가는 인한 사람의 측은지심이나 여의도에 내린 계엄군 사병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마음은 결국 같은 인의 발로이다. 그 인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을 거쳐 삼천리 금수강산에 뿌려온 도덕적 씨앗이다. 인과 씨앗. 고래로부터 인은 씨앗을 의미했다. 살구씨는 행인이라고 하고 복숭아씨는 도인이라 한다. 율무는 의이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어지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로도 사인, 웅이인, 마자인, 과루인, 익지인, 산조인, 백자인 등등 한방에서 씨는 모두 인이라 표현되었다. 왜 인이 씨인가? 씨는 극히 미소한 것이지만 장대한 나무가 될 수 있고 풍부한 열매를 산출한다. 씨는 느낀다. 느껴야 씨다. 즉 씨는 살아있다. 여기서 64괴 중 하편의 첫 괴인 제31괴의 이름이 택한 함이다. 함은 다함이라 훈하는데
모두의 뜻이다. 그런데 함은 다함인 동시에 감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사물은 느끼는 존재라는 뜻이다. 여의도 광장,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느끼는 존재들이다. 서로가 서로를 느낀다. 그 느낌의 원천은 생생지덕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창조의 덕성이다. 이것이 곧 환웅이 환인에게서 받은 개국의 이념이다. 홍익 인간의 이념이다. 여의도는 곧 아사달이었다. 신은 죽지 않는다. 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의 덕성을 간직한다. 그리고 싹튼다. 새싹이 돋아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느낌이 배어있다. 느낌을 통해 천지라는 코스모스와 교섭한다. 느낌은 수용과 배제의 중용이다. 천지의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거목으로 성장한다. 고목이 되어 사멸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사물에 자신의 생명을 분유한다. 이것이 바로 함이 감인 이유이다. 모두라는 것이 그러니까 느낌을 갖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느끼려면 홀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은 사건이죠. 우주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강의를 어제 전 들었는데 매우 신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이 먼저가 아닌 관계,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매우 인상 깊었던 어제 강의였습니다. 한의학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불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불인은 씨앗이 아니다가 아니라 느낌이 없다. 즉 마비 상태를 가리킨다. 신체의 일부가 감각을 상실한 것을 불인하다고 표현한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민중과 계엄 군인들이 모두 인했다.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했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조차도 인했다고 할 것이다. 한동훈은 인한 마음을 유감없이 발현하여 역사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자격 미달의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절대적인 도덕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비굴한 상황에 의존하여 정치 생명을 잃었다. 에휴, 그렇죠. 한동훈이 또 요즘에 준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은 정치하면 안 되는데. 뭐 지금 이 책에서 제가 뭐 평할 내용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도울 선생님의 논지를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지금 이 책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살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불인했다. 물론 이해관계의 소산이겠지만 그를 중심으로 따르는 척하는 모든 또라이들, 오비들도 불인하다 해야 할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5천만 동포들이 한결같이 입을 연다.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솔직히 어진 면이 없죠. 어진다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참 비극이네요. 자,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느낄 줄을 모른다. 그의 얼굴은 술살로 굳어져 있다. 그의 오장육부가 모두 불인한 것이다.
불이 난 사람은 비인이다. 즉 사람이 아니다. 홍익 인간세를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도무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닌 자가 세상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겠다는 것인가? 아무런 죄도 없는 국민을 향해 함부로 발포를 하고 도사를 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마구 거짓말을 해대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제가 봐도 사이코패스가 틀림없습니다. 딱 보니까 사이코패스 같아요. 더 이상 뭐 맹자가 전국 시대의 패왕인 양해왕에게 그의 실정을 지적하여 하는 말에 이런 기맥힌 언사가 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죽어나가고 길거리에 굶어 죽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데도 질휼곡식창을 열 생각을 아니하고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운세 탓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이것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칼이 잘못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세월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근원적인 도덕의 정치개혁을 당장이라도 행하신다면 천하의 백성이 몰려들게 될 것이외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도 이것은 내가 찌른 것이 아니다. 칼이 찌른 것이다. 즉 살인의 책임을 도덕적 주체인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칼에 돌린다는 것은 불인의 극단적 예라 할 것이다. 맹자는 양해왕이 구휼 창고를 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했지만 윤석열은 구휼 창고를 열지 않는 것보다 몇천 배 도수 높은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처가가 소유한 땅의 값을 올리기 위해 고속도로의 위치를 마구 변경한다는가 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부정사태에 관하여 국민이 입 다물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엄청난 죄악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경악이 경악을 삼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경악이 경악을 삼킨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뭐 웬만한 일이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너그러운지들가 아니고 무덤덤해진 거죠. 너무 엄청난 일이 계속 생기니까 참. 만약 여의도에 모인 군중에게 한 병사가 소총 대검으로 사람을 찌르고 비아야 병야라고 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은 어지러운 전국시대의 일국의 꼴도 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영견아, 눈곱이 그냥 잔뜩 껴가지고 응? 눈곱 떼야 되는데 이거 뽀뽀 뽀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요즘에 그래서 입벌구라 그러잖아.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런 사람을 석방하겠다고 하는 판사나 참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경 탄핵소추가 가결되기까지 계엄령 선포로부터 열 하루 동안 우리 국민들은 마음 졸이며 그 추이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소추안 가결 이틀 전에 대통령으로서 장장 29분에 걸친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 기준으로 A4 용지 26쪽이며 7천 여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12월 12일이라는 날짜의 숫자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이 성공한 날짜와 일치한다. 얼마 지난 후에 읽으면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에 어긋나는 거짓말투성이며 전혀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의 실책을 모두 타자에게 덮어 씌우는 일관된 타자화의 논조이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발표 당시에 이 담화를 들으면 그 논조가 너무도 징그럽도록 집요하여 윤석열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힌 듯 몸서리가 처지고 구군에 아문이 드리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에게 가장 좋은 최후는 감옥에서 모두가 잊혀진 그 어느 때,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식을 국민들이 모두 무덤덤하게 지나치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야당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특검 법안의 발의가 자신에게 대부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그 책임을 타자화시키면서 비상계엄으로 규탄하려고 했던 대상이 국회와 선관위 와 야당 대표였다는 덮어씌우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정서는 윤석열이 정치를 하지 않고 정적 죽이기에만 열중하였다는 사실에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부적격성을 지적해온 것이다. 정치는 소통이고 교섭이고 중용이고 나눔이다. 개사전은 말한다. 정치라는 것은 천하의 뜻을 통달하는 것이요, 천하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천하의 의심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을, 좋은 말이네요. 정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천하의 뜻을 통달하는 것이요, 천하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천하의 의심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자, 이걸 다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천하의 뜻에 귀를 막았고 천하의 생업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천하의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켜 왔다. 그렇죠? 윤석열 정반대로 갔어요. 참, 이렇게 정반대로 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12.12 담화문에서 가장 끔찍한 논리적 넌센스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나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자기의 비상계엄 조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적반하장, 도둑놈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의 논리가 나타내는 핵심은 자신에게는 하등의 이점의 잘못도 없으며 2시간 정도에 불과한 병력 투입으로 자신을 내란의 수계로 몰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라고 항변한다. 왜 없습니까? 왜 없냐고요? 당신들 머릿속에만 없습니다. 예. 나는 이런 하찮은 어거지 논의에 관하여 법리적 해석을 따질 생각이 없다. 나는 이 순간에도 국민 대다수의 상식을 믿는다. 단지 이 나라에 이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애군이 끼었다는 사태만은 정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규정짓는 문장이네요. 단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애군이 끼었다는 사태만은 정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나가는 소나기였으면 좋겠는데요. 장마처럼 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네, 12.12 담화 이틀 후 12월 14일 오후 5시경 그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고 그의 대통령직은 직무정지가 되었다. 그날 오후 6시 반에 윤석열은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12.14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물론 사과는 한마디 그림자도 없었고 반드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윤석열의 12월 14일 대국민 담화죠. 그동안 계엄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담화였다. 참으로 괘씸하고 허망했다. 과연 법치를 누가 무너뜨렸나? 진이 쿠데타를 기획한 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니 영원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힐 각오가 되었다는 소리인가? 너무도 황당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자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박근혜는 사과도 했고 국민들에게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표정이라도 있었다. 고전적인 미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순간에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했으면서도 자신은 999의 일념으로 위대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만 확신하고 있다. 인간 별종일까? 말종일까? 과도한 음주로 대뇌 피질의 지각 중추가 교란된 상태일까? 그의 과도한 확신이 2차, 3차 비상계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셔야겠다는 광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이 민족의 역사는 그 혼맥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담배 한 대 태우고 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딨어?
안돼. 형님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알았다, 알았어, 이놈아. 아이고. 참. 예. 지금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잠시 명상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상을 많이 못했어요. 앉아. 앉아. 아이고. 응, 앉아. 자,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클로버, 30분 후에 알람 맞춰줘. 30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에이 클로버, 알람 꺼줘. 명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저는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다음 시간에 독서를 좀 더 하고 계속 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